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고 저와 동생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는 제법 여유있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얼마 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를 향해 신랑을 잡아먹은 년이라며 손가락질을 받던 모습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도 하기 전에 저희 집은 더욱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이지만 알 수 있었어요.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엄마는 제가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무렵부터는 밤에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엄마는 실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셨는데 저희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야간 수당이 조금 더 붙는 밤에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고 결국 지역의 중소기업이기는 했지만 취업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흔히 말하는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일진놀이를 하더니 고등학교에 가서는 당구나 치러 다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대학은 일찍이 포기를 하고 핸드폰 영업을 시작했고 그래도 출근은 꾸준히 하는 걸 보고 한동안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동생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도 없는 살림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날 동생 내외를 위해서 작게 빚까지 내서 도와줬습니다.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고 결혼 생각이 없던 저는 회사 일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놈이 결혼식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친구 회사의 직장 동료였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와는 결혼식 뒤풀이를 하며 친해져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다니는 아내는 종교적으로 제사라든지 집안 행사가 어색하고 불편했을 텐데 군소리 없이 잘 도와줬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혼자 산책을 다니다 넘어지셨고 결국 다리가 부러졌고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어머니를 동생 내외가 갑자기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의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하필 저는 제주도에 발령이 났어요. 그 발령 일정 때문에 2년 정도 혼자서 제주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어머니께 전화를 하거나 동생에게 전화를 해도 둘 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고 기껏해야 명절에만 찾아뵈었어요. 다리가 다 나은 이후에도 어머니는 집을 정리하시고 동생 내외와 함께 지냈고 이번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동생 집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뭐가? 살도 너무 많이 찌셨고 어쩐지 눈도 좀 흐리신 것 같고 요즘 입맛이 좋으신가 봐. 근데 눈이 흐리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내 기분인데 백내장 같기도 해.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될 것 같아.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뒤에서 동생이 소리를 쳤습니다. 뭐? 엄마가 아프기라도 하다는 말이야? 아니, 잘 먹여서 살 붙은 거지. 뭔 병원을? 돈이 세고 셌지? 아, 이번에 엄마 생신 때 건강검진이라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지. 예민하게 생각할 거 없어. 며칠 뒤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엄청 말려서 결국 크게 싸우기까지 했고 저희는 결국 동생이 출근을 하고 난 뒤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하게 당뇨에 걸려 있었고 합병증으로 눈에 단백질이 차서 백내장이 있는 것까지 진단을 받고 인슐린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정도가 꽤 심한 당뇨라서 약으로 먹는 인슐린이 아닌 주사 형태로 받아왔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밤에 단 거 그렇게 먹더니 결국 이사 다니네? 그런 말을 했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동생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본인을 무시하는데 어머니는 묵묵히 있다가 하는 말이 절 보면서 나 좀 데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상의해보고 모시러 오겠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본인이 어머님이랑 그 집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어머님은 반찬은 많이 드시는데 밥을 잘 안 먹었고 물도 잘 안 드셨습니다. 그렇게 짜게 반찬만 먹은 식사를 마치고 상을 정리하다가 와이프가 어머니의 물잔에 물을 먹었는데 설탕물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밥을 먹었는데 밥도 달았대요. 그걸 그대로 들고 저희가 쉬고 있는 거실로 아내가 왔습니다. 동서, 어머님 밥이랑 물에 설탕 탔어? 당뇨 있으신데 이러면 어떡해? 제 아내의 질문에 동생은 화가 나기라도 한 건지 아, 형수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그렇게 안 주면 밥을 안 먹는데 어쩝니까 그럼? 왜 뒤늦게 나타나서 지랄이야 지랄이? 제가 동생을 막아섰는데 동생은 저한테 멍청한 게 아빠 죽인 게 누군지도 모르지? 전현이 죽인 거야. 전현은 저런 거 먹어도 돼. 그런 말을 했고 아내가 말리기도 전에 동생에게 주먹이 나갔습니다. 재수 씨와 아내가 그런 저희를 뜯어 말렸고 결국 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고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물어보니 너무 힘든 나날들이었다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다리를 다쳐 잠시 동생네 머물리고 했는데 동생네 부부가 이번 기회에 모시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들 집은 전세니까 그 돈을 함께 보태서 이번에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뭐에 홀린 듯이 그 돈을 다 줬다고 했어요. 한 며칠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방학이라 손주가 외할머니 댁에 가고 난 이후부터 학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밥은 설탕물에 설탕밥을 줬고 수시로 단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입이 달아서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날도 많았는데 동생네 부부가 어머니의 핸드폰을 뺐고 돈도 뺏어서 어디에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주도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자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참고 지낸 게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튀김에 배달 음식 그리고 설탕물을 먹다 보니 살은 살대로 쪘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동생이 아버지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엄마가 죽인 거라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는데 그 일로 폭행을 한 것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망상이 병적인 게 어머니뿐만 아니라 집에만 있는 재수 씨에게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느니 그런 말을 했고 잦은 폭행이 있었대요. 제가 자리를 비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는 병자가 됐습니다. 그 긴 시간 저희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노년을 보냈는 게 너무 마음에 좋지 않았고 다행히 속이 깊은 저희 아내가 가능한 모시고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어머님의 백내장 수술 일정도 잡았는데 저희 회사로 동생이 찾아와서는 난동을 부리며 어머니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려는 동생의 심부를 알 수가 없었지만 저는 그런 동생을 무시하고 어머님의 백내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어요. 안내를 도와주시는 데스크 직원분이 어머니 혹시 보험 있으시면 돈 나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의 보험을 조회해봤는데 어머니 앞으로 생명보험만 3개가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보험은 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 무렵이라 당뇨도 질병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던 집마저 팔아서 다 써버렸으면서 사망보험까지 노린 동생을 저는 더 이상 동생이라 부르고 싶지 않았고 그런 동생과 마지막 대화를 하러 갔더니 또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죽이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어머니를 죽이고 나면 형이 나를 죽여라. 그럼 그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동생과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재수 씨를 찾아갔더니 그날도 맞기라도 한 건지 몸에 멍자국이 가득했고, 저는 동생의 이상한 상태를 설명하고 동생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대로 동생을 두면 정말 칼이라도 들고 어머니께 찾아올 것 같았고, 동생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우발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방임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수 씨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동생은 거기에서 약물치료를 비롯한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어머니도 당뇨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나이도 있으신 데다 당뇨까지 걸린 상태라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잘 케어해주는 지금의 와이프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유난히도 아버지의 부재가 그립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